시아르가오를 이야기할 때 클라우드9을 빼놓을 수는 없다.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그리고 지금의 시아르가오를 세계에 알린 장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두 명의 외국인 서퍼가 완벽한 파도를 찾아 이 섬에 도착했다. 그리고 제너럴 루나 앞바다에서 그들은 마침내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강한 파도와 독특한 해저 지형이 만들어낸 놀라운 파도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 클라우드9은 전 세계 서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년 국제 서핑 대회가 열리는 세계적인 서핑 성지가 되었다. 하지만 서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클라우드9은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이다. 와, 물 진짜 깨끗하죠? 와. 목조 전망대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수십 명의 서퍼들이 파도를 기다리며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군가는 파도에 도전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여유와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어쩌면 클라우드9의 진짜 매력은 서핑이 아니라 이곳에 흐르는 분위기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제너럴 루나 역시 클라우드9과 함께 성장했다. 다양한 리조트와 카페,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모여있는 시아르가오의 중심지.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베이스 캠프 삼아 시아르가오 여행을 시작한다. 제너럴 루나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투어 중 하나는 바로 삼섬 아일랜드 호핑이다. 구얌, 다쿠, 네키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개의 섬을 하루 동안 돌아보는 투어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네키드 아일랜드. 이름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섬이다. 나무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늘도 없다. 오직 새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만 존재한다. 보트에서 내리는 순간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작은 모래섬 하나가 떠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어디를 바라봐도 수평선분,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곳. 어쩌면 네키드 아일랜드는 비움의 섬인지도 모르겠다. 잠시 머무른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다시 보트에 올라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보트가 도착한 곳은 다쿠 아일랜드. 필리핀 비사야 언어로 크다라는 뜻을 가진 섬이다. 이름처럼 삼섬 아일랜드 호핑에 방문하는 섬들 중 가장 넓은 섬이기도 하다. 끝없이 이어지는 백사장과 야자수 그늘 아래 자리한 작은 코티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처럼 투명했던 바다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점심 식사이다. 바나나 잎 위에 밥과 해산물, 과일을 함께 차려놓고 먹는 필리핀 정통 방식의 식사 부들 파이트.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여행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걸 사람들이 부들 파이트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알겠어. 이게 한 상에 차려놓고 싸우는 거야. 내가 먼저 먹겠다고. 그래서 부들 파이트야. 다쿠는 체험의 섬이다. 맛있는 음식과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여행의 온기가 가득한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지인 구얌 아일랜드로 향한다. 처음 보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한다. 정말 작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떠나기 싫은 섬이다. 빽빽한 야자수와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시간.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시아르가오의 호핑 투어는 단순히 섬을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다. 각기 다른 풍경 속에서 잠시 멈춰 쉬어가는 시간에 더 가깝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시아르가오는 이상하리만큼 호핑 투어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삼섬 호핑 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시크릿 포인트 스노클링은 말 그대로 환상 그 이상이다. 적당한 수심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산호초 군락은 바닷속 또 다른 세상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다양한 물고기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영상으로는 다소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눈앞에 직접 펼쳐지는 언더월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시아르가오의 매력은 유명한 여행지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금만 더 먼 바다로 나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호통 코브이다. 시아르가오 본섬에서 보트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연 보호구역이다. 높은 석회암 절벽 사이로 에메랄드빛 라군이 펼쳐지고 보트를 타고 좁은 수로를 지나거나 동굴을 탐험하고 때로는 라군으로 뛰어드는 경험도 할 수 있다. 특히 독이 없는 해파리와 함께하는 스노클링은 소호통 코브를 대표하는 특별한 체험 중 하나이다. 제너럴 루나에서 조금 더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하면 일반적으로 시아르가오 중심 지역을 베이스로 여행할 수 있는 곳과는 또 다른 여행지들을 방문할 수 있다. 시아르가오의 첫날, 마치 또 다른 낙원에 들어온 듯했던 쑥바라군,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 풍경과 새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인상적이었던 파모모안 비치와 카와간 아일랜드.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수영장으로 알려져 있어 시아르가오를 방문한다면 꼭 들러야 한다는 마쿠푼코 락풀, 그리고 마치 하와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아니 어쩌면 내가 기억하는 하와이보다 더 하와이답고 아름다웠던 알레그리아 비치. 도로 양 옆으로 수많은 코코넛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코코넛 플랜테이션. 높은 곳에 위치한 코코넛 팜 뷰데큐에 올라서면 마치 초록빛 융단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에메랄드빛 강의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마치 아마존을 떠올리게 하는 마이신 리버도 만날 수 있다. 북쪽의 시아르가오는 제네럴 루나에서 경험하는 여행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더 한적하고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우며 그래서 더욱 오래 기억에 남는 풍경들이 이곳에 있었다. 우리가 숙소로 정한 곳은 시아르가오 북동쪽에 위치한 산 이시드로 지역의 한 빌라였다. 이곳은 유명한 서핑 포인트인 퍼시피코 비치와도 가까운 곳이다. 제네럴 루나에서 차량으로 1시간 남짓, 산 이시드로는 많은 여행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기도 하다. 거리의 느낌이 어떠하세요? 그냥 시골길? 하지만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금의 퍼시피코는 제네럴 루나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안녕하세요. 지금 있는 곳은 저희 가족이 시아르가오에서 첫날 1박을 할 숙소입니다. 여기는 프라이빗 빌라고요. 밖에 풀빌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빌라를 통째로 빌린 거예요. 하루에 한 17만 원 정도. 여기는 총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수건, 옷장, 화장실. 뭐 크기는 참 큰데. 다른 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룸. 공간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시아르가오 여행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네럴 루나의 숙소를 잡을 경우 북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꽤나 좀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네럴 루나로 숙소를 잡게 되면 시아르가오 북쪽도 예쁜 곳이 굉장히 많은데 방문 안 하게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숙소를 오늘 공항에서 실제로 숫바라군까지는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숫바라군에서 이 퍼시픽 비치까지는 다시 또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동선을 여기 숫바라군을 들렸다가 지금 이 숙소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알레그리아 비치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마이심 리버까지 본 다음에 제네럴 루나로 들어가서 제네럴 루나에서 다시 3박 정도 하는 일정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봐도 아마 좀 좋아 보이실 텐데요. 다만 수영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좀 더럽습니다. 네, 여기 막 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막 부유물이 다 떠있고 해서, 그리고 이 구조물들 자체가 많이 좀 낡은 느낌? 네, 낡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가 워낙 북쪽에는 숙소들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하루 쉬고 그리고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빌라, 저희가 지금 자고 있는 빌라고요. 여기 좀 생각보다 되게 한적한 곳에 빌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해당 숙소는 이렇게 캐리어를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차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숙소를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앞에가 퍼시피코 비치인데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입장료는 10페소. 여기서 서핑 레슨을 받는 거죠. 1시간에 600페소. 여기는 다른 비치인가? 여기는 다 입장료를 받나 보네요. 여기는 20페소네요. 좀 더 비쌉니다. 대략 이렇게 생긴 해변입니다. 파고가 굉장히 높죠? 와,